이제 우리 조동사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뜻이 여러 개 있는 다의어 같은 거잖아. 그지? 뭐 can 같은 게 왜 중학교 1학년 책에서 뭐뭐 할 수 있다, 뭐 해도 좋냐, 그지? 허락이나 뭐 이런 충고 뭐 이 허락을 요구할 때, 그지? 뭐 can I 뭐 이런 식으로 할 때에도 쓰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좀 해놓잖아. 그래서 뜻 자체는 그냥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게 이거잖아. 해석을 할 때 2번, 그지? 우리 독해 구문할 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 그러니까 모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잖아.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본 거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He lives in the office 뭐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이제 이거는 그가 사무실에 살고 있다. 말도 안 되네, 그지? 사무실에 살다니. 사무실이 있다라고 해야지, 그지? 사무실에 살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얘가 사무실에 있는 거야? 사실인 거지. 그런데 이 동사를 예를 들어서 may로 바꿨어. may.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may be가 된 거고, he may be in the office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우리 알다시피 걔가 지금 사무실에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요 may를 우리가 이제 보통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는 might로 바꿨어. 근데 뒤는 똑같이 be를 써. 그럼 의미가 과거로 바뀌느냐? 아니잖아. 여전히 똑같이 얘는 현재를 해석을 하는 거잖아. 사무실에 있을지도 몰라. 그럼 이거 둘 사이의 차이는 뭔데요? 요거지? 여기 퍼센트 써있는 확신의 정도라고 하는 거지. 30에서 여기는 이제 100%라고 하면 안 되고 거의 100%지. 거의 99.9%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요 may를 쓰게 되면 사무실에 없을 확률이 60이고, 반대로 might를 쓰면 70이다. 이게 좀 더 약한 추측인 거지. 뭐 그런 정도 느낌인 거고. 그러면은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되려면은 어떻게 써놔야 되나요? 했을 때는 저 may나 might에서는 그런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추측의 확신의 정도만 좀 달라지는 거고,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지. 원형이 아니라 have pp로. 비동사니까 be는 쓴 거야.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의 pp형 과거 분사형 쓰면 되지. 요렇게 써주게 되면 이제 과거가 되지. 걔는 뭐 사무실에 있었을지도 몰라. 추측의 정도만 좀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이고, 그러니까 현재도 되지만 미래도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과거에 대한 추측, 즉 시점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나오지. 첫 번째는 이렇게 조동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를 동사 원형 쓸 거냐, have pp를 쓸 거냐가 하나 나오는 거지. 이거 원형이다. 이건 원형.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해석보다는 시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재야 되는 거고, 뭐 현재나 미래. 이거는 이제 과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나머지 부분은 어제 이런 거 있었네?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출제가 가능한 포인트는 이거이긴 한데, 이게 사실 잘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게 독해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가? 되게 이거 독해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파악을 해줘야 돼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요놈이죠, 요놈. 우드, 쿠드, 마이트. 이게 들어가면 또 가정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현재나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게 가정법이잖아. 그래서 현재나 미래 사실 반대로 쓰는 가정법이 if가 있는 쪽은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러니까 비동사는 was도 안 쓰고 were만 쓴다. 그지? 원칙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절 파트는 주어가 있고, 여기가 would, could, might만 쓴다. 다른 건 안 쓴다. 가정법.
would, could, might 쓰고 여기가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랑 모양이 같은 거야? 요게 지금 요거랑 같은 거니까 요거만 따다가 써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현재나 미래 사실에 이제 반대만은 아니어서 뭐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지? 뭐 내가 너라면 이런 건 반대는 아니잖아. 그지? 하여간 뭐 반대 상황을 얘기한다거나 가정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럼 과거 사실 반대는 우리 한 번씩 다 보긴 한 거야. 이제 외워야지 이제. 그지? 헤드 PP 이렇게 하고 역시 또 주절은 would, could, might 한 번 더 쓸게. would, could, might 쓰고 여기가 have, pp 그러면 얘가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나 가정이 되는 게 요 모양이 그지? 이렇게 요래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만 또 갖다가 쓴 거 아니야? 다만 요 모양에 맞춰서 여기를 반대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해석만 잘하면 되겠다고. 그런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조금 더 이제 짚고 들어가면 독해할 때 가정법의 본질은 여기가 아니거든. 핵심은 주절이야. 어차피 수식어라면 없는 경우도 꽤 있어. 종종 가정법임에도 불구하고 뭐 문맥으로 판단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원시인들이 뭐 the early man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이제 감사하게도 보통 이제 메일을 많이 쓰거든. 메일을 쓴 다음에 may have left 뭐 from Africa 뭐 이렇게 했다 찍게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안심하고 과거 사실 추측이구나.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떠났다는 얘기구나. 떠났을지도 몰라.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독해할 때 그냥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추측의 확신의 정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초기 인간들, 원시인들은 아프리카를 떠났다야. 그렇지 원래 아프리카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쭉쭉쭉 뻗어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앞에 이제 만약에 이제 메일을 쓰지 않고 마이트를 쓴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가정법이 될 수도 있고 과거 사실 추측도 될 수 있어서 얘는 문맥을 통해서 그지? 확인을 해줘야 돼. 가정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얘가 특히 would, could, might가 사용이 되게 되면 가정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실제 반대되는 사실인지 실제 그랬다는 건지 그거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독해할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조동사 다른 건 없어. would, could, might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 뒤에 특히 have pp가 올 때는 얘가 경우의 수가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한 거냐 아니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즉 가정법인 거냐 라고 하는 거는 문맥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동사 동작을 이건 실제 했다야. 발생한 거야. 했다 안 했다 했을 때. 했다라면 얘는 하지 않음이지. 하지 않았다.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했다 안 했다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이해되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해보자고. I'm sorry. 미안. 뭐 이렇게 해놓고 I could have called you 뭐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거는 전화를 안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문맥으로 판단해주면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순서도 기억은 해줘야 되고 추측일 때 얘가 그지? 특히 추측일 때 강한 추측이요. 뭐뭐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 슈드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밑에 뭐 기초 있는 거는 그냥 뭐 참고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가정법까지 한꺼번에 가져야 돼. 이 조동사는 같이 묶어서. 근데 시점 파악만 일단 잘 해보면 되겠다. 이게 가장 기본된 얘기니까. 여기는 일단 거기 그 여백에다가 잠깐 써보셔. 써보고 찌운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또 그새 죽었어. 아, 나 진짜 힘드네, 힘들어. 어. 이거 뭐 이해는 돼? 안 되는 거였으면 물어봐. 다시 얘기해 줄게. 모양 가지고 해석의 시점 잡는 거야. 조금 이제 문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덕해 때문에 얘기를 한 거야, 저거는. 우드쿠드마이트는 have pp가 나오면 가정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메인 나온 건 땡큐지. 무조건 추측이다. 가능성 추측. should have pp지. should have pp. should 원형은 이제 뭐 우리가 주장 뭐뭐 해야 된다 그거잖아. 당위성. 근데 should have pp 같은 경우 일단 요걸 가지고 봤을 때 저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 여기는 현재고 과거잖아. 근데 얘는 뜻이 반대지. should have pp는 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지. 요거 하나 따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지. 그래서 우드쿠드마이트하고 분리하는 이유가 쟤는 좀 특이한 애다. 따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사실 얘는 시제만 보는 거니까 여기 예스터데이가 있잖아. 이거지 뭐 그냥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2를 볼게. 그래서 케이스 2가 저 should have pp에 해당이 되거든. 아, 가정법 일단 지울게. 밑을 내려줘야지.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가능한 거는 조동사 쪽을 뭘 쓸 거냐를 물어볼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may를 쓰거나 뭐 must를 쓰거나 뭐 이런 거 보통 요 정도랑 여기가 should가 꼭 들어와요. 반대쪽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는 여기야. have pp. 그럼 일단은 시점은 과거라는 건데 사실 may는 40% 확신, must는 거의 100%지만 하여간 중요한 거는 얘는 저 pp 이 동작을 했다지. 했을지도 모른다도 한 거고 했으면 틀림없다도 한 거야. 근데 should have pp는 안 했다지.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니까 얘는 이제 해석 문맥을 통해서 했다 안 했다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이요. 뭐 여기 이제 우드가 나왔는데 어쩌가 보통 슈드랑 이쪽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했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초기 인간 사회에서 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안 했다로 가면 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에 있어야 되겠지. 문맥이니까. 이런 고려할 때 많은 초기 문명들이 그것들 강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걸 고려할 때 중요했어. 그치? 그래서 shouldn't have pp는 중요한 역할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한 거고. 그것 좀 웃기네, 그지? 왜 중요한 역할 한 거야, 강이? 그건 아니잖아. 했을 거다가 되겠지. 그것도 좀 그러네, 이거는. 그래서는 쟤는 우드가 되겠다, 그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다니까. 자,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지금 9개가 있잖아. 한번 해보면 되겠다. 자, 여기는 시제야? 현재, 과거잖아. 과거네. 그지? 과거랑 현재를 같이 못 쓰니까. 이거겠지? 플래시를 썼어야 되는데 안 썼나 보네. 그지? 사진 찍을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가 지금 보면 과거잖아. 그러면 또 이거 과거 맞춰줘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해석도 해보면 엄마가 남들하고 career, 너의 직업 또는 뭐 경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을 때 그녀는 아마도 뭐 제안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뭐 진행까지 썼지만 현재 완료 진행했지만 어쩌면 중요한 건 시제니까. 그 다음 3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시간의 부사절 나왔네. 이게 미래겠네, 미래. 그치? 과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요거 해야 되는 거잖아. 확인해 볼까? 이거는 위에 것처럼 명확하게 없었으니까. 다가오는 이제 헐리데이 시즌 동안에 연휴 기간, 이제 곧 크리스마스 이런 느낌. 승객들은 공항에 적어도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된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맞지? 미래가 되겠지? 미리 가야지 사람들 붐비니까 놓친다 뭐 이런 거잖아. 다음 4번은 지난주에 나왔네. 그럼 이러면 안 되지? have pp가 돼야 되겠지? 전화가 주말엔 사람 이제 사무실 없어가지고 주말 동안은 뭐 응답되지 않았을 거다. 될 수가 없었을 거다. 다음 5번은 여기 came home 과거네. 그럼 must have felt가 돼야 되겠지? 안도감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지? 집에 왔을 때 남편이 시제만 맞춰주면 되겠다고. 요거를 그대로 옮긴 거고 추가되는 거 하나 있다? 주장전 명령이고 그거만 한번 다시 상기해보면 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 맞추는 거지. 여기가 가정법 우드 쿠드 마이트 원형이냐 헤드 pp냐 앞에 모양 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헤드 pp가 아니니까 요거 일단 모양을 맞추는 건데 근데 이제 뭐 흔치는 않지만 혼합가정법이라는 것도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는 뭐 예를 들어서 if절은 과거 사실 봤는데 헤드 pp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주절은 뭐 조동사를 쓰고 원형을 써. 그러면은 여기는 해석의 시점이 과거가 되는 거고 여기는 현재가 되잖아.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옛날에 뭐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 이럴 텐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성립을 하려면 여기에 시간편, 지금 뭐 과거의 시간편이 여기 들어있어야 돼. 시간편이. 여기는 뭐 한쪽에 아니면 현재의 시간편이 들어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 시간편이 없잖아. 그럼 모양만 맞추면 끝.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헤드 pp잖아. 그러면 우드 쿠드 마이트 have pp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이 여기 나오고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될 수도 있거든. 내가 어젯밤에 되게 많이 안 먹었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지금 속이 안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 뭐 계속 과거잖아. 그래서 모양만 맞춰주면 되는 걸로. 됐지? 그래서 그 밑에 그 혼합가정법은 뭐 이렇게 따로 뭐 나오면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라 밑에 6개가 있잖아. 바로 한번 해봐. 여기 헤드 pp가 있으니까 여기도 헤드 pp. 지난달, 그지?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드 다음에 동원하스가 과거 시제를 써야 되잖아.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 이건 아까 조건,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가 뭐 미래 대신 그쪽에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스탑트네. 그럼 우드 쿠드 마이트 동원 이거 넣어야 되잖아. 그지? 여기도 뭐 과거 시간이 있었다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런 경우 드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원래 이 모양을 맞추면 이거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어제라는 게 있어서 과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왜 이거예요? 여기 오늘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좀 특이한 패턴이다. 근데 보통 이게 잘 나오진 않는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도 해석에서 필요하긴 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는 거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If it had not been for without이라고 하지. without 무엇이 없다면으로 해석하는 거 또는 but for이라고 하다지. 네 가지에 외우는 거죠. 하나 해당돼. 서술형에서 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지워서 had not been for 이렇게 하게 된다고.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그럼 과거니까 여기도 이제 과거 모양 맞춰야 될 거 아니야? would have taken 뭘 하면 되겠지. 그지? 해석도 사실 해봐야 돼. 도움이 없었다면 더 많은 날이 걸렸을 거다. 화재를 진압하는데 pull out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what would you do 이렇게 해서 여기 모양이 현재 반대 또 현재 가정법이니까 여기 모양을 현재로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며. 그럼 선생님 이거 스포크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도 뭐 가능은 한데 원래 조동사 우드 쿠드 마이트는 주절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쪽도 이렇게 쓰려면 쓸 수는 있어. 좀 더 뭐 가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면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요. 너 그 능력까지 뭐 할래 하니까 이것도 맞는 거긴 하단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로 가볼게. 주장, 제한, 명령, 요구. 요건 해석상으로 중요한 거지. 문법보다는 해석이다. 문법은 나오면 거기 뭐 정해주기 때문에 그거 뭐 숙지하면 되는 거라 뭐 많이 나오는 패턴 아닌데 해석상은 또 주제문이니까. 자, 일단 조건이 있잖아. 일단 3형식이어야 되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주장이나 제안, 명령, 요구의 뜻을 갖는 타동사가 나오고 대절 이렇게 나오고 뒤가 should를 써도 돼. 안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써도 되는데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동사 원형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오는 요 패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생략을 해서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요걸 써야 돼.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를 쓰고 삼형식 대절해야 되고 이거 대서 또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이 두 번째는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 로 자연스러울 때 그때 이렇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독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거 썼는데 갑자기 비동사 원형 B가 딱 나온 거 주어 다음에 그럼 should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돼. 주제문이 되는 거지. 뭐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반드시 이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기출에 이런 게 있었다고. They insisted that the accident 고르는 걸로 해볼게. had occurred 원래는 밑줄이었었는데 on the crosswalk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시제나 수 맞춰서 그대로 써야 되고 그때 이제 이거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했다가 되는 거지. 뭐 하다 했다. 얘는 뭐뭐 해야 한다. should가 빠졌으니까 해석을 두 가지 넣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목격자였는데 주장을 했다. 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해야만 한다고 발생했다고. 이거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지.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야. 저게 가정법이고. 그래서 이거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아니라 이제 문맥상으로 판단해 줘야 된다. 근데 이걸 문법으로 고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문법 문제니까 그렇게 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독해를 할 때 이게 이제 원래 과거인데 갑자기 원형이 나오면 과거를 안 썼다는 거야. should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돼. 뭐뭐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예문을 보면 월드뱅크라는 게 그리고 왜 서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제안하다고 여기가 그냥 주어가 동사 하다라고 해석되면 시사하다, 나타내다라고 해서 뭐 앞에가 뭐 연구는 보여준다, 시사한다 그렇게도 많이 나오잖아. 독해할 때 그거야. 그 개발도상 국가들이 교육 시스템 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한다고 시사한다,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럼 여기서는 맥락상 이게 더 어울리니까 이걸 쓴 것 뿐이라고. 무조건 이거라고 해서 반드시 원형 쓰고 뭐 should가 생겼다? 그건 아니야. 이거는 집중한다는 걸 보여준다. 집중해야 된다고 제안한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고 주장, 제안, 명령에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어처럼 알아야 되는데 내가 혹시 이걸 몰랐어? 그냥 외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저거 저런 거야. 사람이나 뭐 기관, 조직 같은 게 나왔어. 동사가 나오고 제가 대절 목적어라며.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 주어 나오고 대절 동사가 뭘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이 자리는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뭐 주장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I move that 하면 이렇다고 제안한다가 되는 거라. 생각이 되는 거지. 제안은 생각인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걸 볼게요. 아까 저 하나 더 있는데 그가 주장했다. 걔가 몇 년 전에 그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가 되는 거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어색한 거 누가 보지 못하겠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봤다고 주장했다. 저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고 밑에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볼게. 어드바이즈도 있잖아. 증거 나는 제 충고 권고를 그한테 했대. 걔가 우승의 가능성 부정어지 없다라고 조언, 권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형을 쓰게 되면 should have가 되면 없어야 된다. 너는 우승 가능성 없어야 돼. 이렇게 조언하는 거 좀 어색하잖아. 없다라고 조언한 거지. 그 다음에 증거는 시사한다지 보통 증거 같은 게 나오면 증거가 제안할 수는 없어. 인간이 제안하는 거니까 그 서류들이 가짜라는 걸 보여준다.
이런 게 B가 되면 안 된다 해서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거 해석상의 문제니까 문법보다는. 이해되니?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밑에 6개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나? 사람들이 demanding, 요구하고 있다. 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뭔가가 된다고 되어야 한다고 되겠지? 이건 된다고요. 그다음 그녀는 강하게 recommend, 권고했다. 내가 드라마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고. 가입했다고가 아니라, 그지? 이미 한 거야? 졸업하기 전에. 아직 안 한 거니까. 코치가 insisted, 주장했다. 그 심판의 경기 중에 결정이 부당해야 한다고, 부당했다고. 이건 부당했다고 됐지? 이게 아니지? 부당해야 되는데 쟤는 왜 정당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they suggest, 그들은 제안했다도 되고 시사하다도 되겠는데 정부가 차량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3인칭 단수 현재니까 허락되는 그 시내 지역을 통과해서 운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심에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슈드가 빠진 이걸로 가야 되겠지? 그들은 제한한다. 정부가 차의 숫자를 제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고객은 request, 요청을 했다. 그녀의 주문이 내일까지 배달되어져야만 한다고. B가 될지 B? should를 써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 독해할 때 갑자기 B 나오면 뭐뭐 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거니까 thank you. 그 다음에 의사는, 그래, 그런 것도 있지. 그냥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현재인데 3인칭 단수에 S가 없는 거야. 그럼 should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의사가 나한테 advise, 조언을 했다. 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체 음식이 있다고 조언한 거야? 있어야만 한다고 조언한 거야? 없었어? 누가? 그건 아니잖아. 있다라고 조언한 거니까 이건 맞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게 특히 고기하고 거의 동일한, 아이덴티컬한